안녕하세요. 한반도행 크리에이터 지은정. 이상현입니다. 네. 오늘 토끼자에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미국 차기 대선 주자들과 전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 아직 좀 많이 남지 않았나요? 2024년 11월이니까 한 2년 5개월 정도 남았네요. 벌써부터 차기 대선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워낙 네. 지금 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벌써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재선하기 네.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좀 남아있고 선거라는 게 또 생물과도 같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좀 주요한 지점을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요. 결국 지금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양적 경기 부양을 통해서 돈이 많이 시중에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과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정책을 새롭게 펼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공급망이 굉장히 흐트러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대외 정책 측면이 있는데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목소리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맞아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경제난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인하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어떤 갈짓자 행보를 보인다는 또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올해 이제 말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만약에 상하원 다 제대로 넘어가게 돼서 그렇게 된다면 바이든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더더욱더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전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을 떠나서 미국인의 한 90% 가까이가 지금 미국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바이든이 한 50% 이상의 지지율까지 도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말고 민주당에서 다른 인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세기는 해요. 뭐 지명도도 그렇고 TV만 틀면 일단 바이든이 그쵸.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이후에 재선 대통령이 안 된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6명 정도일 정도로 네. 그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네. 뭐 일단은 주목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 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는데요. 근데 또 생각보다 이제 부통령 활동을 시작한 뒤에는 약간 좀 존재감도 떨어지고 말실수도 하게 되면서 생각만큼 인기가 오르지 않는 상황이 조금 있어요. 기본적으로 역사를 봐도 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이 된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약간 좀 식상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유력한가요? 혹시 트위터를 사랑하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것 네. 같습니다.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트럼프가 되면은 네. 선배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제나 외교안보 담당 기자들의 이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네. SNS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한참 있었을 때도 뭐 카메라 가면 현장 취재를 하더라도 기자회견 취재한 다음에 사실 막 전화 취재라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나 그때 당시 폼페이오 장관 SNS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정말 트럼프가 나올까요? 작년 1월 6일에 있었던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 때 트럼프가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어떤 의회 청문회 증언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위기인 측면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2024년 대선 의사 같은 것들을 시사하는 게 그런 위기감의 발로가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고 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견제하는 다른 또 라이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있나요? 라이벌?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새는 미국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강력한 지지자로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점받아서 이제 어떤 정치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유권자 투표권이라던가 어떤 성소수자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꾸준히 이제 굉장히 상당히 강경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글을 두고선 트럼프 2.0이다 뭐 이렇게 좀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중도를 노릴 수 있는 굉장히 젊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업그레이드 트럼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조금 위기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거나 혹은 드센티스가 되거나 그러면은 남북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금 더 상황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가정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거까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당시에 그의 당선에 크게 기여를 했던 게 이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라는 이제 구호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제 어떤 그런 공급망이 붕괴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있느냐, 해결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 그리고 내년에 미국의 일부 주에서 주지사 선거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선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로서는 미국의 민주당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역사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을 때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이제 대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북미 관계가 됐든 미중 관계가 됐든 뭐 해법을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있고 또 그 다른 한편으로는 큰 틀에서 변화를 낼 수 없지 않겠냐라는 또 분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공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2024년에 있을 미국 차기 대선 주자들과 뭐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다시 만날 거죠?